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쏟아진 뉴스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시사를 선정해 이슈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총선 이슈가 연일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시사 본색에서도 매주 관련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뉴스들 사이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역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세히 다뤄지지 않아 내막을 알기 어려웠던 광주 전남의 이슈들, 이제부터 지역 현안 분석관 썰록이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지역 현안 분석관 썰록 앞으로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남일보 디지털 콘텐츠 본부 김기봉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일보 정치부 윤현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 분석관 썰록, 이게 첫 시간인 만큼 올 한 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골라본 건 광주형 일자리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네. 광주형 일자리 먼저 네네. 지금 현재 추진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 12월에 이제 공장 착공을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라고 그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그냥 보통의 회사가 아니고 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노동계가 임금을 양보하고 그다음에 네. 기업이 이제 국내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선 게 23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하고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보완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거기에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네. 이 노동계인데 네. 노동계가 지금 사실상 보이콧을 하면서 19일 날이죠. 노사민정협의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원래 그 전부터 계속 참석을 안 했는데 그날도 참석을 안 했고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참석을 하지 않겠다. 반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사실 네. 지역에 워낙 청년들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좀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좀 그 비상계획 아니죠. 컨틴전시 플랜이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서로 다 양보를 해서 양보한 걸 타협을 해서 절충을 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노사상생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노동계가 지금 그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지금 임원진하고 경력직은 이제 채용 절차를 임원진은 채용이 됐고 경력직은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내년부터 생산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될지 계획을 가늠하기 힘들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사실 그 다른 지역에서도 군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우리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니셔티브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상실감이 시작은 먼저 했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미시적일 수도 있지만 네. 국가균형 그 발전 특별법에 네. 이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투자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노동계가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상생형 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말씀 들어본 것처럼 지금 현재는 난항이네요. 네, 난항이죠. 19일 날 말씀하셨지만 이게 올 들어 첫 그렇습니다. 노사가 네, 그렇죠. 참여하는 네, 이 노사 광주형 모델이. 일자리 모델 핵심인 것 자체가 지금 무산되고 안 된 네. 거죠. 네. 엊그저께 이제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를 좀 궁금해할 것 같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노동계의 일템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형 일자리로 해서 네. 글로벌 모터스가 자동차를 생산하면 네. 그 자동차를 현대차가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이면서도 자동차 판매를 맡고 있는 굉장히 네. 중요한 이 요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시가 지금까지 조금 현대차의 입장을 상당 부분 좀 많이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노동이사제인데요. 네.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가 지금 광주시가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노동계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갈등이 있고요. 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네. 좀 상도의적 측면이 있다고 상도의. 봅니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그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천만 원이거든요. 초임 연봉이. 연봉 3천 초임 연봉. 예, 그러게 보면 지금 현재 자동차 대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에서 약간 더 나가는 수준인데, 물론 이제 뭐 주택이나 보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조를 해준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한 3,5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임원진 연봉은 지금 1억에서 최대 2억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 경력직도 임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간부들을 채용하는데 23명 모집을 하는데 368명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16대 1. 예, 물론 16대 1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조금 노동자들한테만 양보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그 임원진들의 연봉을, 최고 연봉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2배까지 맞아.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시가 분명하게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원진들까지 양보를 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좀 임금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좀 전격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네. 노동이사제도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에서도 이사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광주시에서도 이사가 참여를 하는데 노동계에서만 이사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노사 상생이라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노동이사제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계가 불참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계가 지금 5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뭐 방금 말씀하신 뭐 노동이사제, 그다음에 네. 현대자동차 추천이사를 교체하는 문제, 그다음에 네. 일반 직원과 임원과의 임금 격차를 2배 이내로 하는 문제 5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동이사제라는 게 그러니까요. 근로자가 네. 경영권에 같이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보편화돼 있고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을 독일식에서 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 관련해 가지고요. 네, 아우토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네. 이사회 최대 절반까지는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최근 도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금융권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뭐 도시철도공사 등등에서 4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근데 네. 현대차가 이게 이제 그 거부감을 많이 표출하고 있거든요. 일견 이해는 갑니다. 알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노조의 경영권 참여를 보장하게 되면 네. 회사 운영 자체가 노동계 아니면 노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지만 네.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자체가 노사 상생형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노조가 참여를 해서 노동계의 어떤 근로자들의 감춰져 있었던 그다음에 경영자들이 몰랐던 얘기들도 노동자 경영층이 알 수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 문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는 서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는 노동과 기업이 하나의 자리에서 네.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고 네. 그거를 지자체가 조율을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을 네. 조금 이게 맨 처음에는 뭐 굉장히 어렵고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서로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우리 패널들의 의견은 노동이사제는 좀 받아주면서 양보하는 게 이 문제의 진척에 도움되지 않겠냐는 의견이신가 본데요. 현대차 이사도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노동계에서는 현대차 이사를 경질해라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현대차에서도 이사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차에서 받아주고 들어오고 노동이사제도 받아주자. 받아주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문제는 네. 지금 광주시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고 좀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도 보는데 네. 그게 저는 1년이 지난 시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사실 이 SUV 경차라는 시장이 그렇게 넓은 시장도 아니고 시장에서 반응도 저희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넓은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고 이익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SUV 경차가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 1년 정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뭐 이렇게 많이 받아간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노동자들한테만 양보를 하게 하고 임원진은 그걸 하지 않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조가 좀 양보할 부분이라 그런 건 좀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모든 관련된 주체가 조금씩 양보해서 답을 얻어가는 게 이 모델이니까. 일단 들어와야죠. 일단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좀 엊그저께 그 올해 첫 노사민정 협의회도 이제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노총이 지도부가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는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청와대, 노총이. 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해서. 그러니까 네. 이건 한국노총이 지역 광주시라는 지방 자치단체하고의 어떤 협상과 어떤 투쟁이 아니라 네. 정부를 상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저는 노동계가 양보할 것은 지금 일단은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노동계가 갑자기 왜 보이콧을 하냐, 왜 반대를 하냐 지금 잘 모르는데 저는 일견 노동계에 지금 현재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일견 맞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공감대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좀 참여해서 이 여론에 좀 호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노동계에서도 필요하다.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이게 좀 본질 비껴나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노동계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앞으로 나가면서 노동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 또 계약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나 노동계 입장에선 네. 경영층 입장에서는 이게 자본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추진하는 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라는 거예요. 노동계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노동계에 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근데 노동계 경영층이 여기에서 서로 갈등을 빚고 이걸 출범을 못 시킨다는 것은 본질을 비껴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더 중요한 건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 출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세금을 투입해서 이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금이 아마 산업은행도 국채은행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에서 만드는 1000cc급 디젤 차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광주형 일자리가 계속 이 광주에서 좋은 일자리로 남게 되느냐. 이 부분은 엄청 지금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출범도 못하고 발목이 묶여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그 비슷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 관련 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많이 잘못하면 놓칠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겁니까? 창원이나 예를 들면 지금 군산이나 그 모델을 먼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이 부분을 아까 말한 노사민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뭐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가동하고 여기까지 모델에 가야 되는데 공장은 어차피 이제 내년 2021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절차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근데 준공이 되고 나서 만약에 이 모델이 논의가 안 된다면 운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창원 같은 모델은 훨씬 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그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할 부분들,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주체들, 사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보단 낫죠. 낫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오히려 더 가는데 좀 가시밭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갈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보태서 나가야지 자갈밭을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죠. 노사의 문제 가운데 민정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사의 그동안의 어떤 노사 간의 문제였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방의 문제, 지역의 문제로 이 부분들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 갈등의 소지는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지역의 성숙한 역량인데 이 성숙한 역량이 저는 싸움, 경쟁, 마찰 이걸 통해서 결국에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려면 광주시가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현대차와 노동계를 좀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시가 좀 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말씀 듣다 보면 이 관련된 기존 주체 노사 민정 네. 이게 각자 입장도 참 중요하지만 아까 김병훈 국장께서 말씀하신 미래 세대인 청년과 그들을 생각하는 고민도 아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